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계신 엄치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엄치기 님이시고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몇 년 만이죠? 4년? 4년 만에? 4년 만에 이렇게 인터뷰로 뵙네요. 네. 엄치기라는 분이시고 본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걸로 하고,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또 무슨 일 하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의정부에 사는 엄치기라고 하고 지금 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는 회사원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어엿한 개인 사업자가 됐네요. 네, 아직 1년도 안 돼서 아직 햇병아리긴 하죠. 1년 돼도 엄청난 거죠, 사실. 일단 목표는 1년이긴 한데 왜냐면 1년 안에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10개월 차인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 목표는 1년은 버티자. 네. 1년 버티는 거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이제 또 다음 달에 좀 큰 행사도 있고 그것만 버티면 좀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혹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강아지 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 용품을 커스텀해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만의 이름을 넣은, 또 요새는 게스널 컬러라고도 있다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퍼스널 컬러처럼 우리 강아지한테도 그런 퍼스널 컬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내 맘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인식표라든지 강아지 옷 요런 거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인식표는 이름표 말하는 거죠? 네, 그쵸. 웹사이트를 보여줘서 봤는데 야광 이름표도 있더라고요. 야광이란 말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거. 네, 그쵸. 그게 메인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걸로 뜨게 돼가지고 포지션을 야광으로 잡은 그런 느낌? 원래는 야광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웬만한 제품도 야광이나 특수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이름표랑 여러 가지 애견 용품을 팔고 있는데 근데 고양이 2마리 엄청 오랫동안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고양이 키울 때 있는 일, 고양이 어떻게 잘 키우는지 그런 거 듣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근황을 듣다 보니까 강아지 용품을 팔고 있대요. 강아지 용품을 팔고 있지만 강아지는 키우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고양이만 2마리. 그러니까 고양이 2마리 또 엄청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고양이 아끼시는 게 잘 보여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네. 큰 애가 한 10년 정도 됐고 와. 작은 애가 이제 9살. 엄청 오래 데리고 있긴 했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또 고양이들도 치기님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일단 첫째는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저 아니면 안 돼요. 와.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돼. 넌 내 거야. 약간 저한테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지금 의정부에 올라온 지가 한 6년이 됐는데 네. 그 전에 1년 동안 본가에서 살았었어요. 네. 엄마랑 같이 지내는데 네.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네. 계속 하악질하고 좀 공격적이게 굴고 그래서 저희 엄마 많이 물리셨어요. 고양이한테. 그래요? 네, 첫째한테. 첫째가 좀 제가 보니까 네.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약간 제 관심을 뺏는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둘째는 완전 성격이 다르죠. 둘째는 겁은 엄청 많은데 네. 애교가 엄청 많고 네.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완전 개냥인데 겁이 많은 개냥이. 둘이 성격이 너무 정반대예요. 성격만 정반대인 게 아니라 네. 식성도 정반대고 활동량 이런 것도 정반대고 뭐든지 정반대.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서로 화면을 못 보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전화 인터뷰거든요. 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네. 이전까지는 줌 미팅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화면을 못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혹시 치기님 고양이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괜찮아요? 만약에 고양이들이 싫어하면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뭐. 그래요? 네. 이게 저희 첫째 복남이. 첫째 복남이? 네. 네, 지금 자다 일어나서. 복남아! 하품한다. 저는 못 봅니다. 저 화면을. 지금 나중에 편집할 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른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나도 보고 싶다. 제가 아까 리본 보타이를 하나 달아줬는데 그걸 잘 하고 있네요. 복남아! 첫째가 복남이죠. 네, 복남이. 네, 복남이. 복남. 맞아요. 복남이 쉬다가 저 때문에 깬 거 아닌가 지금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저랑 같이 네. 앉아 있어서 이제 이쪽 자리로 넘어왔어요. 첫째가 복남이고 복남. 네. 둘째가 오봉이었죠. 오봉 맞아요. 네, 오봉. 네. 그래서 오봉남 오봉남 브라더스. 브라더스구나. 오봉남 형제. 근데 복남이가 치기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들한테 질투를 느낀다 했잖아요. 네. 근데 오봉이한테는 질투를 안 느껴요? 제가 오봉이를 이렇게 만질 때 네.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봉이가 하는 짓이 귀여워요. 되게 좀 바보 같고 멍청하고 딱 그런 귀여운 바보 느낌인데 애교가 많아서 제가 막 이렇게 귀여워하는데 복남이가 그거를 이렇게 가만 보다가 나중에 따라해요. 그거를. 진짜요? 오봉이의 그런 약간 목소리 같은 거를 애기 목소리 막 내고 오봉이의 몸짓을 따라하고 네.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투를 하는 건 아닌데 오봉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제가 그걸 예뻐하면 얘도 따라하는? 그래도 복남이가 오봉이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나 보네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봉이가 체구는 복남이보다 작은데 살이 많아요. 살이 많은데 복남이는 체격은 큰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앞다리가 앞에 다리가 관절이 굳어가지고 안 펴져요. 어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3층에서 떨어져서 관절이 다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관절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이 어렵기도 했고 이후에 재활이 중요했는데 그 후로 복남이 성격이 너무 안 좋게 변해서 재활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다 안 펴져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직도 막 걸어 다닐 때 막 다리 절고 그래요. 다리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구나.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래요? 그래서 좀
봉남이가 제가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사고 났을 때도 네. 제가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때 좀 취했었어요.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제가 약간 술을 먹고 들어가서 취기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봉남이가 경계하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날은 제가 좀 많이 먹고 들어갔는데 집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막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봉남이가 창문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던 집 창문이 슬라이드식으로 열리는 창문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여는 이렇게 네, 그런 창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충망 달려있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방충망을 닫고 창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방충망이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방충망 아시죠? 알아요. 그런 방충망이었는데 얘가 놀래서 거기를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방충망이 열린 채로 그 창문 밖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술 취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호들갑 떨면 바로 떨어질까봐 그냥 진짜 정말 정신 딱 차리고 봉남이 이름을 불렀어요. 봉남! 이랬는데 봉남 이렇게 하자마자 애가 갑자기 쑥 떨어지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악몽인 줄 알았어요. 술도 이제 취했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발 잘못 본 거여라, 진짜 이거 꿈이여라 하고 창문 난간에 이렇게 딱 고개를 내밀어서 봤는데 진짜 봉남이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진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애기 데리고 24시 병원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간단한 검사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떨어지면은 골절도 골절인데 안에서 이제 장기 출혈 같은 뭐 폐출혈? 이게 진짜 심한 상황이래요. 그게 생기면. 근데 다행히도 그렇진 않았고 장기들도 멀쩡하고 뭐 폐출혈 이런 것도 없었는데 다만 이제 관절이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 보내고 그 다음날 원래 다니던 병원에는 그게 수술이 안 된대요. 너무 힘든 수술이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기 사직 쪽에 고양이 되게 오래 보신, 잘 보시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추천받아서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 수술하고 그랬었죠. 아, 그랬구나.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봉남이 성격이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자기 아픈 발 쪽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발톱도 못 깎고 전 몰랐는데 사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양이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다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아주 높은 층에서 떨어지면은 괜찮대요.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애매한 층고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게 얘네가 착지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서 그게 덜 다치고 애매한 층고에서 떨어지면은 착지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더 다친대요, 오히려. 그렇네요. 맞네. 근데 딱 그때 높이가 이제 3층. 한 3층, 4층 이 정도 되는 높이였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리만 다쳤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폐나 다른 장기 안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쵸. 매번 에피소드가 딥해지네. 제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 그래요? 네, 다들 진지한 얘기들을 다 풀어주네요. 가벼운 얘기 들으려고 부르면은. 아, 그래요? 가벼운 얘기? 가벼운 얘기 또 뭐 있나? 아니,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괜히 막 욕먹는 거 아니에요? 막 고양이 다치게 했다고? 아유, 1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런 거 과거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맞아요. 아무튼 봉남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참 그렇게 예민해지고도 집사만을 생각하는 서윗한 고양이네요. 집착남. 좋은 남자친구상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봉이한테는 그렇게 네. 정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귀엽지만 네. 정이 많이 가진 않고. 귀엽긴 한데 그냥 귀엽고 내 새끼긴 한데 네. 봉남이한테 애정이 많이 가지 오봉이는 그냥 귀여운 내 새끼? 그냥 편하게 자란 둘째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오봉이를 훨씬 좋아하죠. 애교도 많고 귀엽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연과 애착은 봉남이한테 더 그쵸. 많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제 첫 고양이이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이 봉남이 만난 것도 네. 원래 봉남이를 만날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대학교 딱 가고 고양이 키워야겠다 했는데 네. 저 대학교 때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핫한데 페이스북이 되게 좀 대중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딱 보다가 인기 게시물 같은 거 뜨잖아요. 봤는데 고양이를 분양을 한대요. 근데 한 7마리인가? 6마리인가 정도 있었어요. 새끼가. 네. 네. 사연이 이제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길냥이를 이제 구조해서 돌보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했던 길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냥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까지는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서 분양을 보내려고 한다. 새끼들 6마리 이제 짜라라락 일렬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 보고 제일 예쁜 애를 찾았죠. 제일 예쁜 애를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네.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성별을 물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대학생이니까 돈이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돈이 많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그렇죠. 않고 알바를 한다고 한들. 네. 그래서 나중을 생각했을 때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암컷은 중성화 수술 비용이 비싸요. 그렇구나. 왜냐면 개복 수술이라서 그때 당시에 수술비가 한 30만 원? 대학생한테는 큰 돈이죠. 그쵸. 30만 원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수컷은 그냥 땅콩만 떼면 되니까 네. 되게 수술도 간단하고 수술 비용도 쌌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편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반값이네. 암컷 고양이의 딱 반값.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컷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얘랑 얘가 제일 예쁜데 얘네 성별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암컷이래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이 6마리 중에 수컷이 누구냐 네. 하니까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마리. 네. 딱 한 마리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봉남이었는데 제일 못생긴 애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딱 얘라길래 쟤는 좀 싫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일 못생겼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수컷이 쟤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는데 애가 크면서 잘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애가 봉남이었어요. 결말이 좀 애매한데. 제일 별로라고 생각했던 애가 봉남이었던 거죠. 아니 뭐 잘하고도 외모가 별로였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좋아졌네요. 네. 잘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엄청 예쁘잖아요 둘 다. 봉남이는 잘생겼어요 그냥. 오봉이는 진짜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생겼는데 봉남이는 좀 싸가지 없게 생겼죠.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맞다. 암컷이냐 수컷이냐 물어봤을 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 수컷 고양이들이 더 애교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런 얘기보다는 털 색깔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른 거? 그래요? 보통 오봉이 같이 노란색이 섞여있는 애들을 치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치즈냥이들이 애교가 진짜 많아요. 성격도 좋고 그렇구나. 애들이 넉살도 좋고 좀 그런 편이고 하얀색 고양이들,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고양이들일수록 예민하대요. 봉남이네요? 그쵸.
근데 이게 자연적인 섭리래요.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하얀색 털을 가진 고양이들은 자연에서 눈에 잘 띄니까, 천적의 눈에 쉽게 띄니까 더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검정색 고양이들, 얘네는 눈에 덜 띄니까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검은색 고양이들, 턱시도 이런 애들도 애교 많다 그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애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치기님은 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키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를 좋아해서 입양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아, 사실 원래는 고양이를 좀 무서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이제 본가에서. 네. 근데 제가 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됐잖아요. 네. 혼자 살게 됐는데, 집이 많이 적적하기도 하고, 저는 또 밖에 잘 나가서 노는 타입이 아니라 집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었는데, 제 집에 또 혼자 있기는 너무 외롭고 적적하고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는 제가 키워봤잖아요. 키워봤는데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맨날 산책을 시켜줄 자신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는 제가 못 키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강아지는 못 키울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고양이들은 외로움을 안 탄다, 막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강아지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를 키워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일단 내가 키워보고 싶다. 키워보고 싶고 키울 건데, 책임은 내가 끝까지 질 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확실히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니까 고양이가 손이 진짜 많이 안 가요. 아, 그렇죠. 강아지에 비해서. 강아지는 맨날 목욕도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배변 훈련도 해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귀 관리, 이빨 관리,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고양이는 부어놓으면 알아서 먹고, 뭐 똥오줌도 알아서 가리고, 딱히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목욕도 안 시켜도 되고, 그렇죠. 산책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이거 방울만 흔들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키우기가.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치즈 냥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가, 저도 고양이를 무서워했었어요. 고양이가 실제로 옆에 있으면 혹시 핥힐까봐 무서워가지고. 아, 맞아. 그런 게 좀. 네, 어릴 때 좀 무서워했는데 20대 초반에 일하던 회사 뒤뜰 뭐 뒤에 있는 정원에 엄마 치즈 길냥이가 새끼 냥이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새끼 냥이들은 안 핥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쪼만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근데 걔네가 꼭 정원 풀숲에 나와서 뛰어놀다가 사람들이 보이면 덤불 사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걔네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챙겨 먹던 닭가슴살 뭐 이런 거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좀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걔네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아기 냥이를 벗어나서 좀 청소년 냥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제가 가면 저를 알아보고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그랬겠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치즈 냥이가 4마리였나 5마리였는데 제가 운동화 신고 있던 거 벗어가지고 운동화 끈 풀어가지고 주면 그거 막 물고 갖고 놀고. 진짜 귀엽겠다. 네, 진짜 그 낙으로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일 이전에는 고양이 봐도 아무 관심 없고 길냥이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길에서 고양이들 마주치면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까, 먹을 거는 누가 챙겨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직장에 저 말고도 그 고양이들을 엄청 저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직원분이 제가 옆에서 특히 애교가 많은 아이랑 놀고 있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그 얘가 남자 애기라 애교가 많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자 애들이 수컷 애기들이 좀 애교가 많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암컷 애들이 예민하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복남이들도 브라더스잖아요, 형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참 길냥이들의 삶이 참. 그렇죠. 근데 저도 물론 고양이도 키우고 길냥이들 불쌍은 한데 네. 저는 약간 뭐랄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밥을 챙겨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나중에 얘가 어떻게 돼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네. 계속 그런 뭐랄까 날씨가 안 좋아도 마음이 쓰이고 그런 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얘는 어떡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질 자신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함부로 먹이 주고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도시 생태계 하나로서만 그냥 생각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길냥이들도 그냥 옛날 시대에 그냥 많이 보이는 뭐 사슴이나 뭐 고라니, 너구리 약간 이런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느낌? 하긴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두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 보이는 유기견들이라던가 네. 그런 경우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구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고양이들은 이제 그냥 도시에 사는 야생 고양이가 되는 그냥 그런 느낌? 그렇죠. 누군가가 유기를 한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뭐랄까 그들만의 생태계가 그쵸, 갖춰진 그쵸. 거예요. 그쵸.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맞아요.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쵸. 반려동물 입양 vs 구매 이거에 대해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요? 네. 저는 무조건 입양이죠. 네. 좋습니다. 사실 막 구매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하는 것도 시장의 환경이 네. 좀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 생명을 공장식으로 뽑아내고 좀 상품 가치 없다 싶은 애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만 개선이 된다면 네. 구매 자체에 대해서 막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개선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렇죠. 사실 입양이 나쁘다기보다는 막말로 약간 그런 느낌인가? 중고품 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가? 꺼려하는 건가? 입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왠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가 이 애견 인식표 쪽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팔로워 분들 애기들 네.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다 보니까 네. 과시하는 것 중에 반려견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생겨서 다른 강아지보다 좀 더 독특하게 생긴 강아지, 독특한 털색, 네. 좀 더 예쁘게 생긴 강아지 이런 애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유기견들은 못생겨서 버리는, 병들어서 버리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찾을 바엔 그냥 내 돈 주고 예쁜 애들 데려올래. 예쁜 애들 데려와서 그냥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 좀 이런 느낌?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제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벌면, 네.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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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벌면 네. 이제 지역에 유기견 동물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멋진 꿈인데요? 근데 그게 진짜 쾌적하게 애들 관리 예쁘게 해주고 좋은 거 먹이고, 유기견 입양센터가 아니라 그냥 동물 입양센터? 이런 느낌 들도록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비영리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마다 그런 센터를 두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시설이 생겼을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쉽지가 않네. 근데 지금 벌써 제가 생각한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건설회사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야, 돈 진짜 많겠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양이들 막 놀이방도 만들어 놓고. 와. 제가 생각한 이런 이상을 실현시킨 사람을, 그분을 처음으로 봤었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네. 어디지? 화성이었나? 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고양이 입양센터였나? 네. 근데 거기도 되게 엄청 쾌적하게 진짜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인가? 유럽 쪽의 어느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런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게 불법이라 그러던가 없다 그랬나? 전부 이런 입양센터에서 입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좋다. 아예 구매를 막네요. 어쨌든 사업 잘 돼서 센터 하나 차리면 좋겠네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진짜 좋겠다.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 그러면. 그럼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죠. 네, 좋죠. 참 오복남이가 그 엄마가 이러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아니요. 그 본인 얘기하려고 초대하는 자리인데요, 뭐. 인터뷰 전에는 할 얘기 많이 없을까봐 걱정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1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요? 진짜요? 헐, 몰랐어요. 몇 분으로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시간쯤 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디서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 1시간 동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하긴 그러게요. 와. 제 채널의 자랑이에요. 와, 진짜 이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고양이 얘기로 어떻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하지? 막 그랬는데. 네,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맞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잘 받아주시니까 뭔가 얘기가 계속 또 술술 나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재능인 것 같습니다. 요새 느끼는 건데. 재능 잘 찾으셨네. 다음에 그 사업하시면서 있는 고충,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국 애견용품 업계에 어떤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곤하네요 벌써. 다음 얘기할 때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말주변도 없는데 초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전혀 아니에요. 이때까지 나온 아니다. 다른 게스트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럼 또 나오기로 한 거죠? 네. 네, 약속했어. 네, 그리고 낯을 좀 가리는 편인가요? 낯을 가리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 여러 사람을 부르거나
서로 모르는 제 친구들 같이 뭐 시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좋죠. 그래서 팟캐스트 다른 에피소드에 나온 사람이랑 같이 뭐 시킬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면 네.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요새 막 그런 맹신론자는 아닌데 MBTI MBTI 네. 좋죠. 주위에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되게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고려해 볼게요. 진짜로. 네. MBTI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거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얘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 내향형 인간, 외향형 인간 편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태웅 유니버스에 한 명 한 명씩 추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난장판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 저의 원대한 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고 또 너무 귀여운 고양이도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치기님 인스타에서 오봉남 애들 사진 보는 게 진짜 낙이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하기로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